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조용히 현실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끝내 나를 싫어하고 헐뜯고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 동료거나 가족이거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연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꿔보려 해도 안 됩니다. 사과를 해봐도 오히려 더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태도를 맞추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먼저 웃지 마세요. 눈치 보며 맞춰주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이 타깃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상황에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미워하던 사람의 시선을 바꾸는 법,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3세 직장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부서 내 직속 상사와의 관계가 늘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상사는 더 까다롭게 굴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공개적으로 정숙 씨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무안주듯 말하고 이유 없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만 싫어하는 걸까? 그러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어느 날 또다시 회의 도중 정숙 씨에게 날 선말이 쏟아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정숙 씨는 단 한마디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있으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접 칭찬은 하지 않았지만 정숙 씨를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졌고 일에 대한 피드백도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중한 거리감과 사유를 요구하는 말의 힘입니다. 왜 나를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고 말하면 상대의 태도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단단하고 부드럽게 내 의도를 전달하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형태를 바꿉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태도를 실천한 다른 사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뒤집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말 한마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는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대 초반의 김태은 씨는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태은 씨가 청소기로 소음을 냈다고, 밤늦게 말소리가 들린다고 항상 불만을 표현했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쏘아보듯 눈치를 줬습니다. 태은 씨는 처음엔 죄송합니다,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 다음부터 불만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은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쌓이셨다면 저한테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 입장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열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태은 씨는 그 한마디로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고 더 이상 맞춰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함과 여유가 느껴지는 말로 관계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다음 명절 때는 직접 인사도 건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에 대응하지 않고 상대를 이성적으로 유도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러세요? 저도 힘들거든요. 이런 말은 갈등의 불을 키웁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나눌 기회를 드릴게요. 제 입장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이런 말은 상대방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반박하지 말고 그 이유를 먼저 물어라. 그 질문 하나가 전세를 뒤집는다. 날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 말이 아닌 감정을 던집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받으면 감정 싸움이 되고, 감정을 질문으로 바꾸면 상대의 태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묻는 사람에게는 쉽게 미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묻는다는 행위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하지만 가슴을 열고 그 사람의 비난을 물음으로 바꾸는 용기는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가족 사이, 친구 관계에서도 어떻게 작용했는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이 얽혀 있는 관계, 바로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날 미워하던 사람의 태도를 뒤바꿔버린 단 한마디에 대한 사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30대 중반의 유미선 씨는 어릴 때부터 늘 동생과 비교당했습니다.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는 스타일이었지만 미선 씨는 조용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무언가 일이 있으면 항상 네가 좀 참아라. 동생은 어려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미선 씨에게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선 씨는 마음에 병이 생겼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좁으냐?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라며 또다시 미선 씨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왜 그 말보다 엄마 입장이 먼저 나오세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 씨의 말은 비난이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 서서히 태도를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마음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 언젠가는 감정의 골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왜?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 했을 때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 그냥 한번 생각해 봐 줄 수는 없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이해와 공감이 스며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 후반의 김도연 씨는 대학 시절 친구와의 오해로 3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강했고 사과할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그러다 SNS를 통해 그 친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연 씨는 고민 끝에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돌아온 대답은 짧고도 따뜻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면 충분해. 그 한마디는 3년의 거리감을 하룻밤 사이에 지워버렸고, 지금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땐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는 순간 상대도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질문 하나로 상대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처럼 효과적인 말이 어떤 철학적 원리와 심리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의 기술을 일상 속에서 훈련해 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왜 단 한마디의 질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철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순간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방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듣고 싶어요.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부드럽고 열린 질문들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 마이너스 그것과 나 마이너스 너의 두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나 마이너스 그것은 상대를 대상으로 대할 때 생기며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나 마이너스 너는 상대를 존재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관계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대상이 아니라 존재로 대우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비폭력적 대화라고도 표현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분노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세요? 이 말은 갈등을 키우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런 말이 조금 서운했는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말은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 오히려 침착하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왜 내가 먼저 물어야 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질문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입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묻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마주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타인을 이기기보다는 자신의 품으로 사람을 데려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질문의 언어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말의 기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조금씩 풀어가는 질문 언어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무기처럼 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을 감싸는 담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그 담요 중에서도 가장 얇지만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질문들을 꺼내야 할까요? 첫째, 말의 앞에 제가 느끼기엔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냉소적인 말투로 여러분을 깎아내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느끼기엔 그 말이 조금 날카롭게 들렸어요.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한 게 있다면 듣고 싶어요. 이 문장에는 감정도 있고 배려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과하거나 맞서는 대신 상대에게 당신의 입장을 묻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균형입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이런 말들은 상대의 방어벽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비난에 바로 반응하면 갈등이 되지만 한번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 생각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어가면 상대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질문을 던질 때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왜 그랬어? 그런 말을 왜 해요? 이런 표현은 상대를 자극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처럼 감정을 설명하고 이유를 묻는 방식이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넷째, 질문을 하고 나서는 침묵을 주세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기다려주면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 마음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을 멈추고 상대가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건 질문 못지않게 강력한 기술입니다. 다섯째, 질문 이후에는 절대로 바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대가 왜 그랬어? 라고 묻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묻고 그걸 한참 들어준 후 그랬구나. 그 마음 이해해. 이렇게 말해줄 때 우리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응은 방어도 공격도 아닌 이해를 묻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말의 기술이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는지를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이야기들을 현실 속 한 사람의 변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60을 넘긴 조영자 씨는 평생을 이웃과 얼굴 붉히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이웃집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조 씨의 마당나무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의 햇빛을 가린다며 이웃이 항의했고 조 씨는 나무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라며 적극 대응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웃은 매번 인사도 안 하고 가끔은 조 씨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험담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한 원망을 받는 듯 했고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 씨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 이웃이 문을 나서는 타이밍에 주저앉은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나무 때문에 그동안 마음에 남았던 게 있다면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볼게요. 이웃은 처음엔 멈칫하더니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햇빛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이전에 조 씨가 동네 모임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주저주저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둘은 오랫동안 말을 주고받았고 며칠 뒤 이웃은 조 씨의 텃밭에 스스로 나무를 가지치게 해주겠다고 손을 거뒀습니다. 갈등은 말로 시작됐지만 말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단 한마디에 듣겠습니다는 서로가 서로를 원수에서 이웃으로 다시 돌려놓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반감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감정이 아닌 질문으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제 마음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단 한마디의 힘은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자세로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공감과 경청, 그리고 이해하려는 태도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는 첫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안에 단 한 문장이라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그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말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진심으로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